제 방식의 그 숫자 중심으로 그 저장하는 이런 방식은 좋은 게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만이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까지도 같이 추출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중심의 세상이거든요. 사진도 그렇고 그 밑에다가 사진이나 동영상에다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저장하는 그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이 올려놓는 그런 사람이 여기다가 그 내용을 해주면 그 여행이다 그러면 여행과 관련된 동영상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게 단어 중심, 단어를 숫자로 또 표현하면 그 숫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그걸 갖다가 치든가 여행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AI가 이렇게 컴퓨터가 이거는 몇 번이야라고 7468번이야. 그러면 그 7468이 들어간 모든 동영상을 전 세계 동영상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동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동영상이 가득하잖아요. 유튜브 시대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현재 있는 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글 번역도 보면 상당히 미흡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좀 제대로 번역을 못하니까. 그러나 각 나라의 언어를 갖다 숫자로서 국제 언어로서 통일해서 저장 서비스에 뭐 구글이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에 이렇게 올려놔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숫자를 맞춰서 정확히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I가 보다 쉽게 그 숫자로서 그 이해를 하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주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로 즉시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숫자만 치면 숫자로 저장하고 숫자로 그것을 검색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추출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번역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방식의 숫자 방식의 이런 전 세계 언어를 통일해 가지고 저장하거나 그것을 정보를 검색하거나 추출하는 이런 또는 그것을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네요. 사진과 동영상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뭐 이게 뭐 서적이다, 논문이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저장이 되죠. 거의 해당되는 논문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 논문이 뭐 도서관에 옛날에는 막 꽂아놨지만은 논문이나 책 같은 것을 전 세계에서 책을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싹 찾아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구입할 수 있는 것까지 만약에 그래서 전화번호를 써놓다든지 이러면 그 책을 구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데를 그럼 거기서 그 문서 책 전체를 갖다 통째로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문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에 전화번호를 써놓는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가시죠? 제가 우리나라 유명 맛 음식점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맛 음식점 지도를 갖다 찾아놓는 거예요. 미슐랭 찾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표 맛있는 음식점 딱 치면 그러면 숫자로도 이렇게 칠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도. 그러면 그걸 치면은 맛있는 음식점 딱 치면 그 부분이 쭈루루루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테마 방식의 저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전화번호까지 전화번호 있어야 되고 전화번호까지 같이 다 써준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갖다 했는데 검색 서비스 딱 하면 그쪽 전화번호가 쭈루루루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특정 대리점을 찾는다. 그쪽 대리점 번호가 쭈루루루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래서 제 방식에 이런 숫자로 전 세계 국제 언어를 통일해 가지고 저장하고 그것을 정보를 검색하고 추출하는 이런 방식이 지금 YTN에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YTN에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기술은 제 기술을 교묘하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의 챗봇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방식을 침해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장 용량이 너무나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숫자로 다 저장하고 정확해지게 됩니다.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한 것도 매우 정확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 문서나 일단 그 파일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정확히 그 숫자로 표현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AI로서는 따로 학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보면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번역 서비스도 이런 숫자 방식을 선택해서 번역 서비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게 국제적인 표준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전 세계에 있어서 대규모 플랫폼들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반드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도덕제를 통해서 하지 마십시오. 지적재산권, ARM 같은 데는 지적재산권만 형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설계도를 공개를 하고 아마 전 세계로부터 기술료를 걷어들이는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제 방식이 오히려 지금 더 오히려 효과적인지도 몰라요. 특허보다. 반드시 기술 도둑질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도둑질을 갖다 제품에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으면 누구나 만약에 전 세계에서 아는 그런 공개적인 기술이다.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전 세계 세관에서도 그 제품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저게 미국이나 영국이 무역 전쟁에서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을 때 그렇죠. 이 세관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무역 적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한테 반대 기술료를 내시고 정상적으로 권리를 라이센스 권리든 간에 소유권이든 간에 획득을 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 영국 끝에 나온 것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도둑질하고는 훔치시면 안 되죠.